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과학이요. 이게 좀 수학이나 역학에 치우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들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자료들 보면요. 현대 과학에 아주 익숙한 틀 있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계산하고 예측하고 이걸 넘어서서 현실의 더 깊은 차원, 어떤 질적인 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 핵심 아이디어랑 그게 왜 중요한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현대 천문학? 이게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너무 수학적인 모델에만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뭐 행성 거리나 속도 이런 건 열심히 계산하는데 예전 사람들이 봤던 별의 개성이랄까? 그런 질적인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세상을 그냥 숫자로만 보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 근데 흥미로운 건요. 실제로 필요한 계산들, 예를 들면 달력 만드는 거, 여기서는 티코브라해 모델 같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전 모델이 아직도 꽤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쓰는 거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계산하기 편한 게 과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걸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으로요, 자료에서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힌트를 우리 몸, 그러니까 인간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사람 두 개 골뼈 있잖아요. 이게 팔다리에 있는 긴 뼈가 안팎으로 뒤집어진 형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잠깐만요. 뼈를 장갑 뒤집듯이 뒤집는다. 이건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모양만 비슷한 건 아닐 텐데. 맞아요. 그냥 모양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힘의 관계 변화까지 다 고려한 기하학적인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위상 기하학 같은 걸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3차원 공간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인 거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의 형태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선 원리를 따른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 쓰는 그 수학적 도구들이 생명 같은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발생학 같은 거요. 그 안에 우주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몸 구조처럼 일반적인 3차원 공간 개념으로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료에서도 뭐 카시니 곡선 같은 특정 기하학 형태 변형을 예로 들면서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3차원 너머의 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도전인 거죠. 현실, 특히 생명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딱딱한 유클리드 공간 있잖아요. 자와 각도기의 세계. 그것 대신에 좀 더 유연하고 질적이고 심지어는 비유클리드적인 그런 공간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인 거예요. 자료에 나온 그 머리, 신경계 쪽하고 신진대사 시스템 관계처럼요. 형태가 막 극적으로 변형되는 걸 이해하려면 좀 틀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상상력이 필요해요. 마치 고무판처럼 공간이 막 늘어나거나 휠 수도 있다. 이렇게 상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을 다룰 때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과거 리론들을 그냥 틀렸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이건 코페르니쿠스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게 단순히 행성 위치 계산, 그거 이상의 뭔가를 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복잡함 속에 다른 차원의 이해가 있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요. 달의 그 복잡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프톨레마이오스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마치 배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암시를 해요. 이 비교가 뭘 의미하냐면 고대 천문학 모델이 그냥 계산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주적인 과정, 그러니까 천체 운동하고 생명의 과정, 배아 발생 사이에 어떤 깊은 유비관계, 뭐랄까 패턴의 유사성 같은 게 있다고 봤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양적인 측정뿐 아니라 질적인 관계로 파악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적 단술성만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와, 오늘 살펴본 내용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측정 가능한 것들 너머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질적인 측면들, 그리고 우주와 우리 자신 사이에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죠,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쓰는 과학 도구들로는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랑 저 광활한 우주 현상 사이에 숨겨진 어떤 조응, 연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 어떤 새로운 보기의 방식을 필요로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